네, 이어서 머리형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화면 잘 보이시죠? 일단 머리형 뒤로 넘어가서 이 머리형의 두려움부터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5번, 쓸모없고 무능한 사람으로 여겨지는 거. 네, 그러니까 쓸모없는 사람 되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막 능력 없고. 그리고 6번, 외부의 안내와 지원이 끊기는 거. 그러니까 도움받을 사람, 도움받을 무언가가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게 제일 두려운 거예요. 그리고 7번은 고통받는 건데, 감정의 고통을 받는 거예요. 감정. 이 생각, 감정. 이쪽의 고통. 뭐 물리적인 고통도 물론 싫겠지만, 감정적인 고통을 받는 걸 가장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이 머리형은 또 두려우면 두려울수록 불안한 게 커져요. 그런 특징이 있어요.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5번. 쓸모없는 게 이제 두렵다 했잖아요. 그래서 이 불안한 거 있죠. 이 불안한 거를 5, 6, 7이 어떻게 좀 다르게 상쇄를 시키냐. 5번은 정보를 뭐 예를 들어서 알바 자리가 났어요. 뭐 아니면 새로운 이제 직장을 가야 돼요. 그러면 그 직장에 대한 정보를 모아요. 그래서 내가 어느 정도 좀 갈만하다라는 직장으로 판단이 됐어. 정보를 많이 모아봤더니 막 리뷰도 보고 네이버에 검색도 해보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뭐 다 해봤어요. 다 이렇게 알아봤더니 아 이제 좀 믿을만한 데인 것 같아. 그럼 이제 그때 가는 거죠. 그렇게 이제 불안을 좀 상쇄시키는 그런 경향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6번 같은 경우는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누군가, 사람이든 책이든 아니면 배우자든 친구든 아니면 뭐 종교 뭐 이런 것도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지원받을 거. 그리고 내가 안내를 받고 내가 의지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찾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7번 같은 경우는 이 불안을 회피해요. 그래서 어떻게 회피하냐? 일을 엄청 한다거나 그러니까 혼자 가만히 있으면 그 불안한 게 확 찾아오니까 가만히 있질 못해요. 그래서 이 건강 수준이 좀 아래로 내려가 있을수록 되게 산만해요. 그리고 좀 가만히 있는 거를 좀 많이 힘들어해요. 예를 들어서 뭐 친구들 4명이 모였어요. 근데 다 MBTI로 치면 I예요. 3명이. 네, 3명이 I야. 다 조용히. 내가 말 안 하면 아무 말도 안 하는 친구 3명이에요. 그럴 때 이 7번은 미치는 거예요. 막 뭐라도 해야 돼, 내가. 가만히 있으면 너무 힘들어. 그래서 차분하게 있지 않고 계속 뭔가 말을 막 해요. 막 던지고 던지고. 그게 이제 회피하는 거거든요. 불안한 거를. 근데 사실 그 인지하기가 좀 어렵죠. 그리고 이제 집에 혼자 있으면 또 불안한 게 찾아오니까 약속을 엄청 잡아요. 그게 이제 7번의 특징이다. 아, 근데 약속을 잡는다는 게 내가 이제 힘들어서 쉬어야 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도 그냥 다 제껴버리고 그냥 일단 막 나가고 그런 것들이 7번의 큰 특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불안하니까 당연히 생각이 미래에 가 있으니까 불안하겠죠. 뭐 과거가 어떻게 불안하겠어요? 그래서 이 불안한 이 미래에 이 생각이 많이 가 있다. 그리고 아까 감정형에서 설명드렸듯이 이 침대에 누우면 내일 뭐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하고 해서 막 어떤 좀 심하신 분은 내년에 뭐 어떻게 하지 막 이런 것까지 이제 다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아주 엄청난 계획형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불안한 거를 가장 싫어하고 이들을 불안하게 하면 너무 미쳐버릴 것 같아. 그리고 네, 이렇게 좀 머리형 좀 설명을 해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본능형. 이 본능형은 8, 9, 1번인데, 요 8번은 통제당하는 것. 그리고 내가 약해지는 거. 요거를 이제 가장 싫어하고요. 두려워하고. 그리고 9번은 소중한 무언가와의 연결이 끊어지는 거를 가장 이제 두려워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런 거예요. 이제 부모님이 돌아가셨다거나 소중한 관계인 부모님이 그리고 아니면 뭐 10년 넘게 키운 애완동물이 갑자기 죽는다거나 뭐 이런 식의 이제 소중한 무언가와의 연결이 끊어지는 거 아니면 예를 들어서 친구랑 뭐 한 20년 지기예요. 근데 친구가 뭐 무리한 부탁을 해요. 그런데 이게 친구와의 연결이 끊어지기 싫어서 그게 이제 두려우니까 근데 보통 이 두려움은 싫은 걸로 인식이 돼요. 그래서 이 연결이 끊어지는 게 두려우니까 그냥 맞춰줘요. 이렇게 그냥 요구 들어주고. 그리고 예를 들면 나는 파스타 먹고 싶은데 친구가 햄버거 먹으러 가재. 그러면 그냥 그래 그거 가자. 왜냐면 친구와 연결이 끊어지는 게 더 싫으니까. 그렇게 많이 맞춰줘요. 이 9번이 특히. 그러다 보니까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무언가가 뭔지 좀 잘 모르는 경우가 좀 많죠. 아무튼 그렇고요. 그리고 1번. 이 나쁘고 결점 있고 부패하는 거. 자신의 기준에서 그렇게 되는 거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자, 그런데 이 기준에서 이제 나쁘고 결점이고 부패하는 거를 싫어한다고 하는데 좀 이게 두려움이냐라고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럼 이제 그분들은 아마 1번은 아니실 거거든요, 아마. 근데 이제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아, 나는 낮에 하품을 하면 안 돼. 라는 기준을 세우는 거예요. 네. 그럼 그 기준을 지키기 위해서 밤에 10시에 자야 된다 라는 기준을 또 세우죠. 그럼 또 밤에 10시에 자기 위해서 낮에 열심히 일을 하고 낮잠을 자면 안 된다라는 기준을 세워요. 그런데 6시까지 열심히 일했는데 밤 10시에 잠이 잘 안 들어. 그러면 나는 퇴근하고 하루에 2시간은 꼭 헬스를 해야겠다라는 기준을 또 세워요. 그래서 그거를 계속 세워가는 거예요. 자기의 기준을. 그 기준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데 기준을 잡아먹어. 그러다 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이 기준을 다 지켜야 되니까. 근데 이 기준 중에 하나라도 못 지키면 큰일 날 것 같아. 그게 1번이거든요. 아무튼. 그리고 이제 요 본능형은 두려울수록 화를 많이 내요. 그런데 이 화를 또 어떻게 처리하는지 우리 891번 또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이 8번은 아주 딱 봐도 8번인 게 느껴질 정도로 강해요, 사람들이. 진짜 와, 딱 봐도 기세다, 강하다 싶은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척을 해서 강한 게 아니라 진짜 그냥 사람 자체가 강해요. 이 에너지도 많고. 그런 분들이 보통 8번인데 뭐 이렇게 분노할 상황이 생겼어요. 그러면 그냥 냅다 질러버려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노동조합 분들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싸워. 이런 느낌? 네. 그리고 같은 경우는 분노를 수동적으로 분노한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회사에서 팀장이 나한테 뭘 하래. 근데 나 너무 싫어 이거 하기. 그러면 네 하고 안 해요. 이렇게 이제 수동적 분노라는 표현도 하고 분노를 이제 회피한다. 피해버린다 뭐 이런 표현도 하는데 아무튼 수동적 분노를 한다. 그래 놓고 이제 했어 하면은 할게요 하고 또 안 해. 좀 이런 느낌이 좀 큽니다. 그리고 1번 같은 경우는 이제 분노를 엄청 참아요. 엄청 억제, 막 완전 억제예요, 계속. 근데 그 참는 게 보일 정도로 화가 많아. 화가 많지만 참아요. 그러다가 진짜 기준 이거는 너무 아니야. 너무 아니야, 이거. 그러면 엄청나게 이제 불같이 화를 이제 표출하죠. 1번이 표출을 하면은 정말 무서워요. 아무튼 그런 본능형들은 대체로 화가 많다. 속에 이제 분노가 많다. 그런데 그 분노는 두려움에서 온다. 이 불안도 두려움에서 오고 관심받고 싶은 것도 두려움에서 오는 거예요. 그리고 현재를 왜곡한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게 또 생각이 그러면 현재에 머물러 있냐? 그건 아니에요. 애니어그램에서 얘기하는 게 이제 되게 건강한 수준의 단계가 현존한다 이런 표현을 하거든요. 현재에 존재한다. 아니 이게 뭔 소리? 내가 뭐 지금 그럼 과거에 있다는 거야? 뭐 미래에 있다는 거야? 얘기를 하실 수 있는데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생각이 현재에 머물러 있는. 근데 요거는 제가 이후에 좀 자세하게 설명을 좀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좀 살짝 머물러 있는, 살짝 넘어가 볼게요. 아무튼 생각이 현재에 있는 게 되게 건강한 상태거든요. 자, 그런데 이 현재를 왜곡한다는 건 뭐냐면 자신만의 세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누가 어떤 되는 상황에 예를 들어서 어떤 교육을 이제 들어야 되는데 이 친구가 이 교육을 안 듣는 거야. 그러면 사실 뭐 안 들어도 뭐 괜찮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걸 안 들으면 큰일 날 것 같은 거야. 그래서 막 혼자 상상을 해. 와, 얘를 어떻게 하지? 막 하면서 막 연락도 해보고 이제 8번 같은 경우는 막 집을 찾아가겠죠. 찾아가고 너 이거 들어야 돼. 안 들으면 큰일 나. 하면서 사실 막 이렇게 자기 세상, 이 자기만의 기준과 그런 걸로 이렇게 그 현재를 되게 좀 왜곡해서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요거는 제가 이후에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리고 이 분노를 가장 느끼기 싫어한다. 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진짜 제일 중요해요. 모든 심리학의 핵심인데, 이 애니어그램을 하는 목적이 뭐냐. 이 빨간색 글씨 보이시죠? 이 알아차리기. 이 알아차리기 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실. 모든 심리학 공부나 이런 것들이. 진짜 어느 심리학을 봐도 다 나오는 것 같아요. 뇌과학에서도 김주환 교수님도 되게 알아차림에 대해서 많이 설명하세요. 배경자, 기억자, 경험자, 뭐 이런 것들 설명하시면서 이 배경자를 알아차려야 된다라고 하셨는데 이게 뭔가? 그런데 이 알아차린다는 것 자체가 진짜 엄청난 거거든요. 그래서
알아차리기를 하면 이 건강 수준이라는 게 상승을 해요. 이렇게 막 올라가요. 그리고 내가 진짜 건강해져요. 생각이. 그리고 좀 되게 행복해지고 마음의 평화도 좀 생기고 좀 여유도 생기고 진짜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뭘 알아차려야 되나 그걸 일단 먼저 좀 설명을 해드리면 1번이 이제 몸의 신호예요. 그런데 요거는 뇌과학이랑 좀 연계가 돼요. 이게 뭐냐면 편도체가 전전두피질 설명을 해드렸잖아요. 편도체가 활성화되면 그 몸이 긴장된다 그랬잖아요. 그 피가 막 공급되고 그거를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래서 긴장한 사람들 보통 제가 까만 배경에 까만 티라 잘 안 보이실 수 있는데 제 어깨가 여기 이렇게 있어요. 근데 긴장하신 분들 보면 이 어깨가 이렇게 올라가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좀 움츠러들어 있다 그래야 되나? 그런 게 이제 그 편도체가 활성화됐을 때 몸의 반응이거든요. 그리고 이를 참는다거나 저는 이제 그 차은우 씨 잘생기신 그분이 환해도 잘생겼다 이런 이제 봤어요. 근데 진짜 환해도 잘생기셨더라고요. 그런데 그분 이제 화내실 때 보면 턱을 꽉 깨물고 그리고 미간을 이렇게 딱 이렇게 조이시거든요. 근데 그게 딱 편도체가 활성화됐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사실. 이를 꽉 깨문다. 그리고 안구 근육이 긴장하고 미간이 찌푸러들고 그런 게 이제 안구 근육이 긴장해서 그런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어깨도 이렇게 되고 그리고 배에도 힘을 꽉 줘요. 그런데 이거를 내가 생각을 안 하면 그냥 그대로 계속 둬요. 그리고 그렇게 돼 있는지도 사실 잘 몰라요. 그래서 그거를 계속 인지하고 푸는 게 되게 중요한데 그럼 화났을 때만 이렇게 꽉 깨무냐? 아니에요. 그냥 긴장할 때 그냥 긴장하고 있어도 나도 모르게 꽉 깨물고 있어요. 그때마다 한 번씩 이렇게 턱 마사지도 해주고 이것도 이제 나중에 자세히 또 설명해 드릴 건데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몸의 신호를 먼저 풀어주면 참 신기하게 그제서야 요 불안함이 조금 내려가요. 이 원리에 대해서도 좀 나중에 자세하게 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얘기해서 뇌에서 요 장으로 보내는 신호보다 장에서 뇌로 보내는 신호가 2000배가 더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좀 나중에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리고 2번으로 일깨우는 신호라는 것과 그리고 성격 메커니즘을 통해서 나를 알아차린다. 요거는 제가 다음 슬라이드에서 좀 더 자세히 다룰게요. 그리고 성격 필터 요것도 다음 슬라이드에서 자세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알아차려야 된다. 뭔가를 알아차려야 된다. 요거를 좀 인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요 건강 수준이라는 걸 올리기 위해서 하고 있는 건데 이 어떻게 이 건강 수준을 나눌 수 있는지 다음 시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